일단은 2월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생동차를 노리셔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생동차 하기에 가장 좋은 진입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진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은 어차피 이게 1차 이제 접수 끝났잖아요. 그래서 1차는 올해 못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진입 2월 진입자들은요, 전업 기준이에요. 2월 진입자. 이게 사실 전업 아니신 분들, 뭐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까지 커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아져서 내용이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업이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요, 그 공부 시간이 이제 부족한 거에 맞춰서 조금 계획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월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생동차를 노리셔야 돼요, 이때. 사실 2월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생동차 노리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생동차 하기에 가장 좋은 진입자들인 거예요. 내년에 1차, 2차 동시에 붙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1차가 있을 거고요. 23년이죠. 와, 23년이라는 숫자도 있구나. 23년 2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은 이 1차 시험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한 6개월 정도면 돼요. 전업으로. 대신에 6개월을 설렁설렁 하시면 안 돼요. 6개월을 빡세게 하셔야 돼요. 6개월 빡세게 하시면은 6개월이면은 보통 전업하시는 분으로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2차는 6개월이면 되니까 그럼 뭐예요? 그 전까지는 2차 하시는 거. 2차. 참, 이게 2차가 보통 이제 3월로 우리가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하고 4개월 하면 8월부터겠죠. 8월. 8, 9, 10, 11. 어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 감각이 없어도 여러분들 붙으실 수 있어요. 자, 9월부터 6개월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를 2차 하시는 거. 2차. 이때부터는 1차 한다.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 이때 2차를 하던 거를 중단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1차를 올인하면 이제 저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2차가 하다가 끊기고 여기서 다시 2차를 되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 공부가 연속성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연속적이지 않으면 떨어지냐 이런 건 아닌데, 이왕이면 시간 세이브 차원에서 공부가 연속적이어야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보통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한 7월 정도부터 2개월 정도의 여분을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1차를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좀 1차를 미리 시작하고, 그 대신에 2차 공부를 좀 병행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1차를 먼저 하시는 대신에 2차 공부도 병행해서 하시는 이 방법이 저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행한다는 게 뭐냐? 하루를 한 4등분이나 3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루를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나누시거나, 아니면은 4등분 하셔서 점심 먹기 전, 그리고 오후에 한 3시까지, 그리고 6시까지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2대 1 정도 느낌으로 1차랑 2차를 요 기간에 병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5대 5에서 비율 이상하네. 2대 1 정도. 요 2차입니다. 2차.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병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도 하고 2차도 하면서 이렇게 쭉 병행을 하시다가 생각보다 내가 1차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2차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2차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병행을 막상 해보니까 내 1차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냥 객관식 공부 방법이 안 익숙하면 1차 되게 어렵거든요. 또 감 잡기 전까지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1차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이러시면은 1차 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2차를 돼가는 걸 봐가면서 이제 병행 비중을 조정해 나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안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로 1차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2차 되게 많이 끌고 가도 돼요. 저는 3년차 때 2주 전까지도 그냥 2차 공부를 계속 병행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2주만 잠깐 쉰 거니까 여기서 금방 1차 딱 끝나자마자 2차 공부에 본격 또 돌입할 수 있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요, 1차는 6개월 걸리니까 6개월 전까지 2차 하고 6개월 전부터 1차 해야지, 이렇게 딱 이렇게 온오프를 이렇게 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1차를 조금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2차랑 병행하는 그런 어떤 회색지대를 두시는 거예요. 그레이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1차가 돼가는 걸 봐가면서 1차 양을 2차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1차가 좀 어려우면 일찍 1차 비중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막판에 시간이 부족해서 1차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일찍부터 하되 병행을 한다,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한다, 요게 완벽한 계획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하시는 분들은 1, 2차 비율은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뭐 하냐? 2차 해야죠. 자, 그럼 두 번째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4월입니다. 4월. 여기 1차 시험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2월이죠. 모든 학원이 이제 이때 2차 기본 강의를 개강한단 말이에요. 2차 뉴 강의를.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2차를 하고 싶으면요, 작년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작년 강의 들어도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사실 우리 실무나 이론 법규가 내용적으로 막 해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휙휙 바뀌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작년 강의 들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새로운 강의가 나오면은 뭐 이왕이면 뭐 책도 조금은 개정됐을 수 있고, 뭐 올해 시험 나온 트렌드도 조금은 반영이 되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진도 맞춰 나가다 보면 뭐 이 사람 질문하는 것도 구경하고 뭐 첨삭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좀 부수적인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뉴 강의를 듣는 게 좋기는 하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작년 강의 듣던 재작년 강의를 듣던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 일단은 작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뭐 한다? 뉴 강의 열리는 거 기다리셔야 돼요. 작년 강의 뭐 듣는 게 좋냐? 실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 그리고 이제 뭐 내가 하루 종일 실무만 듣기가 조금 그렇다 하시면은 뭐 여기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을 얻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이론을. 왜냐? 이론을 뭐 쉽게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법규 이제 강의 이제 딱 스타트 끊잖아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숙제가 빠듯해요. 진짜 여러분들 아마 빠듯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행하는 시즌에 법규를 그냥 이때 애매하게 한번 듣고 나중에 다시 듣느니, 그냥 한번 할 때 제대로 숙제하면서 진도를 그렇게 좀 찐하게 빼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반면에 이론은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김한평 강사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안 볼 거야. 그래서 조금은 라이트하게 들을 수 있을 만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실무하시면서 요거를 굳이 하신다면 병행. 근데 이왕이면은 뭐 실무 하나만 하시는 게 일단 우선시 원칙. 실무 하나만 어느 정도 올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사실은 선행을 해놓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조금 공부하다가 어영부영 공부하다가 그냥 끝났어, 이러면은 사실 기본 강의 또 다시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다 다시 듣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과목이라도 조금 제대로 해놓자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하루 종일 실무만 어떻게 하냐, 하루 종일 실무만 하기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조금 그랬고, 그럴 때는 요 이론 정도 조금 병행하시면서 2차 뉴 강의를 기다려라. 2차 뉴 강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선행을 하시면 뭐가 좋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 뉴 강의가 나오면 이제 이 법을 동시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벅찹니다. 자칫 잘못하면 막 뒤처지고 엄청 허덕허덕 거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행을 조금 해놓으시면요, 요때 조금은 여유 있게 세 과목을 다 따라가실 수 있어요. 다 숙제해가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조금 덜 힘들다. 힘들지 않다고는 안 했어요. 힘들어요. 힘든데 조금 덜 힘들 수 있다. 이런 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잠깐 랜드잇 홍보 조금만 할게요. 제가 30초만 할게요. 30초만. 어차피 이제 저희 올패스 끊으시면은 요거 작년 강의들 다 열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패스 차라리 그냥 이거 그냥 끊으시면 작년에 뭐 선행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맘대로 다 하실 수 있고, 뭐 그때 좀 계획 바뀔 때마다 돈 더 드는 거 없고 그렇게 하시니까, 뭐 계획 있으신 분들은 내년 2차 강의 올패스 끊으시면은 이런 거 뭐 편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보통 보면은 학원들이 다 올패스 수강생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요. 그 학원 자체가 이제 올패스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올패스를 끊으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뭐 어떤 혜택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으로 따지면은 그 사전 예약 구매자들이 되는 거죠. 계속 사은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거 끊으면은
이제 해결된다, 고민할 거 없다, 이 안에 거의 모든 게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민망하지만 저도 좀 숙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월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느낌으로 계획 가지고 가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없이 좋은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